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권리락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권리락일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월 24일이 권리락일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락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좀 이해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권리락일이 왜 주가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은 이 제가 차트를 하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에코프로 HN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코프로 HN 이 자리 한번 볼까요? 이 자리 9월 4일입니다. 9월 4일이고 이때가 금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금요일 날 무언가 공시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장 끝나고 때려요. 그리고 그 규모가 약 2천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2천억 원 규모.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주가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만 나오면 주가 빠지는 거 이수페타시스처럼 개파락하고 마이너스 14% 정도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조정은 이수페타시스보다는 조금은 짧았지만은 다시 반등합니다. 이렇게 반등하고 주가가 어느 날짜에 갑자기 이런 추세를 그려버려요. 그게 바로 권리락일입니다. 이 권리락일 이후부터 주가가 왜 이런 패턴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왜 이런 신호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언제 어떻게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개파락하는 것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은 이 기업은 나하고 안 맞아 하고 손절하고 나갈 게 아니라 이런 그림을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HN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이 권리락일 이후에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오늘 에코프로 HN의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고 앞으로 이스페타시스는 권리락일이 다가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은요, 이 권리락 왜 발생하고 왜 존재하는 것일까? 기존 주주들은 신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거고 일반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한테 먼저 신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식 수가 늘어나잖아요. 이수페타시스는 약 1,000만 주 정도 늘어나게 될 예정이고 기존의 주식의 가치 희석이 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주가가 일정 비율만큼 조정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 주주가 싸게 살 수 있는 만큼 기존 주식 가격도 같이 조정해서 내려가는 날이다. 아니 그러면 기존 주주가 싸게 살 수 있는데 주식 가격도 내려가? 이게 무슨 혜택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할인 발행하는 거 있죠? 이거 굉장히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셔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 그 권리락일 날 이게 반영이 돼서 조정이 돼요. 권리락일 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되냐? 이 권리락일 전에 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그리고 내 수익이 얼만지 이런 부분들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이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갖거나 아니면은 포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셈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A 기업의 주가가 10만 원이다. 그런데 유상증자 신주를 발행하는 그 가격이 7만 원이다. 기존의 주식의 가치 조정 신주를 발행한다라고 하면 그 주식의 가치 조정만 있으면 되지. 한 주당 가치 조정만 있으면 되지. 기업 전체의 어떤 가치가 지금 당장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가만 변하는 거다. 약 9만 원 수준으로 조정이 된다. 즉 신주를 싸게 주는 대신에 기존 주식 가격을 맞춰주는 과정이 바로 이 권리락일 날 기준 주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은 좀 어떤 패턴을 좀 가져가느냐. 다시 한번 에코프로 HN 차트로 돌아와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주가가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빠집니다. 할인 매수 기회가 되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관들은 이때 뭐 ETF 쪽에서 매수하거나 이런 것들은 기계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게 있는데
사모펀드 쪽이나 아니면 그 해지 전략을 쓰거나 아니면 돈 버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쓰는 특히나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고 합니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의 차익을 보려고 들어오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들어오는 제가 그런 부분들의 하나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나서 막 매수를 해나갑니다. 매수를 해나가요. 저희처럼 저 벤자민이 운영하는 멤버십 채널에서도 주가가 빠지고 이스페타시스 주가가 빠지고 저희가 매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해나가다가 이제 시장에서 점점 알게 되는 겁니다. 시설 투자 늘리는 거, 신규 시설 투자 늘리는 거로 인해서 앞으로 기대되는 미래 매출 그리고 여기에 따라오는 이익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수세가 몰렸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했다. 그런데 주가의 상승폭이 50% 정도 됐습니다. 50% 정도 됐는데 가만 보니까 이 권리락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저점에 매수해서 이 50%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전략을 쓰느냐? 예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한 주당 0.155 정도 되죠. 그래서 한 주 가지고 있으면 0.155 그리고 10주 가지고 있으면 한 주, 100주 가지고 있으면 15주 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0주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주를 보유해서 50%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권리락일 이전에 어떤 셈을 하느냐? 우선은 1차 발행 가격에 나오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권리락일 이전에 뭐냐면은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24,500원인가 그렇죠? 이 신주의 예정 발행 가격 그런데 현재 주가는 38,000원대, 뭐 3만 원 후반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보니까 신주의 가격 24,500원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1차 발행가 공시가 권리락일 바로 전 영업일 아니면 전전 영업일쯤에 나옵니다. 실질적으로는 2월 20일 날 정확하게 산출이 가능합니다. 2월 20일 날 그리고 여기에는 계산하는 시기 공시에 나와 있어요. 이 공시에 계산하는 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실제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발행 가격이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1차 발행 가격이 나온 다음에 2차 발행 가격을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기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 가격 나오는 거 유상증자 청약일 전, 이 청약일 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발행 가격이 나오고 2차 발행 가격이 나온다. 그리고 확정 발행 가격이 이때 같이 산출이 됩니다. 이 확정 발행 가격이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변하지 않는 신주, 이수페타시스의 신주를 얼마에 사갈 수 있느냐. 그 가격인 거고 1차 발행 가격이 권리락일 이전 2월 20일 날 정확하게 산출이 되고 공시는 그 다음 영업일 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최근까지 간으로 계산했던 게 28,000원, 29,000원대거든요. 그러면은 이 현재 주가하고의 차이, 괴리 얼마나 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뭐 4만 원이에요. 4만 원인데 1차 발행 가격 공시가 딱 나왔는데 공시로 나온 1차 발행 가격이 예를 들어서 3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차 발행 가격이 나왔는데 3만 원으로 나왔어요. 근데 시장 가격은 4만 원이에요. 그리고 1차 발행 가격이 나왔는데 여기에 차이가 약 한 33% 정도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관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1차 발행 가격이 나왔는데 1차 발행 가격, 2차 발행 가격 그리고 확정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차 발행 가격과 2차 발행 가격 중에 낮은 거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1차 발행 가격이 최고점으로 높여놔야지만 이스페타시스 입장에서는 같은 주식을 발행해도 확정 발행가액이 높여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발행 가격이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1차 발행 가격 수준에서 2차 발행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 선에서는 1차 발행 가격을 최고점으로 해서 이 금액대로 이 유상증자의 확정 발행 가격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건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입장에서는 이 33% 차이 이거 많이 날 때는요. 40% 넘게 날 때가 있어요. 확정 발행 가격 공시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신주를 발행을 하는데 이 가격이 시장 가격과 너무 많이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신주를 배정받은 사람들은 이 부분만큼은 내가 상장되자마자 신주가 상장되자마자 이걸 매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팔아버린다 라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들도 있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제가 아까 기관 자금이 만약에 100주 이 보유하고 있었고 수익률이 50% 수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권리 락일날 기준 주가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스페타시스 케이스에서는. 그런데 이 100주를 권리 락일날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권리 락일날. 이렇게 되면은 100주를 다 팔아버려서 50%의 수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수익을 실현하고 나는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관 투자자들은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신주 15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5주. 이 15주는 뭐죠? 24,500원. 지금 예정 발행가액으로 그리고 1차 발행가액이 나오면은 그 가격선으로 15주만 딱 보유해 놓고 나는 기존에 수익 실현 다 했어. 50% 수익 실현하고 싸게 발행하는 거, 할인 발행하는 거 이거 15주만 딱 보유하고 있다가 이것도 상장되면은 팔 거야. 그때 시장 가격과 비교를 해서 팔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1차 발행 가격이 시장 가격과 굉장히 커다란 괴리를 발생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면은 1차 발행 가격 나오는 그 이전에 먼저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 그리고 권리락일 날 가지고 있던 주식들 모두 매도를 해서 내가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만 딱 이 보유를 해놓고 싸게 발행한 주식만 보유해놨다가 신주가 상장되면은 매도하는 전략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 자금들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에 대한 어떤 주문 단위가 개인 투자자들의 개별 단위보다는 훨씬 더 단위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어떤 이 매수와 매도의 힘 여기에서 가격을 어떤 형성하는 그런 힘이 더 이 기관 자금 쪽에서는 더 많습니다. 더 높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보여줄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이따 공식 보여드리면서 날짜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1차 발행 가격 공시 나오기 이전에 먼저 계산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이 권리락일 이후에 이 기관 자금들의 매매 패턴들 매매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서 이때를 좀 대비를 해야 되고 대체적으로 권리락일 날 개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요. 기관이나 외인 자금들은 매도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 기관들의 매매 패턴을 따라가는 거 그리고 그들의 패를 알고 시작하는 거 그리고 그들의 패를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매매들을 하는지 설명을 잠시 드렸고요. 그러면 공시를 좀 보면서 저희가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24,600원 예정 발행가가 24,600원으로 나와 있는데 확정 예정일은 4월 4일입니다. 그 이전 영업일 날 또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예정 발행 가격은 1차 발행 가격이 아니다. 1차 발행 가격은 앞으로 2월 20일 날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주 배정 주식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0.155 뒤에 소수점 이렇게 계속 있는 거 10주씩 늘어날 때마다 이 소수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주 가지고 있을 때는 한 주도 배정 못 받아요. 그런데 10주 가지고 있으면은 소수점이 이쪽으로 옮겨서 한 주. 그다음에 100주 가지고 있으면 15주, 1000주 가지고 있으면 155주 이런 식으로 받게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중요한 날짜 바로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권리락일이라고는 안 써 있죠. 그런데 이 신주 배정 기준일만 보면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25년 2월 25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제가 달력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께서 숫자만 보시면 안 되고요. 달력을 보면서 휴일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공휴일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영업일수에서. 자, 그러면 2월 25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바로 전 영업일입니다. 영업일. 영업일은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4일 날 평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휴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권리 락일이고 이 날이 주가 변동의 주요
일정을 가르는 그런 날이 될 것이고 20일 날이 1차 발행 가격이 나오게 되는 정확하게 산출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전에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가격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의 패턴만 보면 됩니다. 계산식 공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발행 가격 나오기 이전부터 해서 계속 계산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권리락일 날 이 기관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매도를 하고 신주만 딱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챙겨 놓는 경우들이 있다. 그게 이 권리락일 날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 왜 그러냐면 이 권리락일 날 24일 이 권리락일 날 매도를 다 합니다. 매도를 다 하는데 신주 배정 기준일은 25일이에요. 이날 무엇을 하느냐? 주주 명부. 주주 명부를 열람을 하게 됩니다. 열람을 회사 측에서 하게 되고 이 주주 명부에 올라가 있는 다시 말해서 HTS에서 저희가 주식을 사기만 하면 돼요. 사기만 하면 되고 사고 나서 주주 명부에 올라가고 그걸 열람을 해서 그 명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주를 이제 청약을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부분들을 많이 헷갈려 하시느냐. 25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인데 24일 날 다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도를 하는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챙겨가요. 그 권리를 챙겨가게 됩니다. 왜? 이 주식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 플러스 2일 걸린다. 내가 거래한 날로부터 2영업일이 걸린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주주 명부에서 빠질 때도 T 플러스 2영업일이 걸려요. 그럼 내가 이때 다 매도합니다. 매도를 하게 되면은 25일 주주 명부 열람할 때까지는 이 살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주 명부에 빠질 때는 이 거래일로부터 1영업일 그리고 26일이 2영업일이겠죠. 이날 빠지는 거예요. 26일 날. 그렇기 때문에 신주 배정 기준일인 25일까지는 살아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게 될 수 있다. 이거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업무 처리하고 주주 명부에 올라가는 그 영업일 수가 T 플러스 2일 걸린다. 그러니까 이걸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수페타시스 케이스 보고 또 다른 유상증자 케이스들 자꾸 보다 보면은 이거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24일 날 권리락일 날 매도를 다 해도 25일 주주명부 열람할 때까지는 살아있다. 그래서 내가 24일 날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 보고 수익권이다. 그리고 1차 발행 가격 나왔는데 시장 가격이랑 차이가 많이 난다. 라고 하면은 매도 다 해버리고 싸게 발행하는 주식, 할인돼서 발행하는 이런 주식만 딱 가져가고 권리만 가져가고 그 주식만 신주에 청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주가가 빠졌을 때 할인 매수 기회로 싸게 사고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 보고 이걸 수익을 실현하고 그 다음에 싸게 사는 주식 그걸 다시 일정 부분 가져오고 이런 식의 패턴들이 있더라. 반대로 보면은요. 신주에 대한 이 청약에 대한 권리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께서는 신주 청약하면서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매입 단가 낮출 수 있거든요. 매입 단가.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내가 발행하는 주식을 내가 사고 싶다,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언제까지 사면 되느냐? 이런 부분들 볼 때는요. 신주 배정 기준일 바로 이 영업일 전에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4일이 1 영업일 전이고요. 21일 금요일이죠. 토요일은 휴일이고 일요일도 휴일이고 주식시장 안 열리고 그래서 이 영업일 21일까지 사면은요. 이때 사신 분들께서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T 플러스 2일 꼭 잘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에서 이제 공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은요 또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이 패턴들 관련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주식의 가격이 올라갔는데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계속 되뇌이면서 투자에 대해서 접근을 합니다. 위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때 찾아온다. 이거 권리락에 대해서 그리고 기관들 매매 패턴에 대해서 그리고 1차 발행 가격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또 그 다른 일정이 있지만 이거 모르고 그냥 이수페타시스 계속 붙들고 가잖아요. 그럼 내가 모르는 이유로 주가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알고 모르고의 차이에 있어서 이 유상증자 이벤트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걸 모른 상태에서 그냥 들고 있다가 올라갔던 거 다시 다 반납하고 또 시간 걸리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까지 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기사 찾아보고 이 패턴을 계속 지속한다라는 거죠. 뭐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발표하고 낙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요. 유상증자를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했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굉장히 주가 상승을 더 많이 만들어냈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업이나 자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투자하면 예측하지 못하는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떤 주식이 유행한다고 이수페타시스나 기판 관련주들 이거 뭐 데이터 센터 늘어난다고 막연하게 그냥 뉴스로만 접근해가지고 그런 관련주다라고 해서 접근했다가 이런 부분들 모르고 다시 벌었던 거 되돌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들어가자마자 손실 보거나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유도 모른 채 투자하면 가격 하락할 때 그 이유도 모르고 손절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꼭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은 하단에 설명란 제가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 하단에 이렇게 이 정보 공유방이 있어요. 투자 관련된 정보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수페타시스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새로운 종목 그리고 또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심도 있는 투자 전략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여기 제가 글 다 써놨으니까요. 멤버십 채널 가입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멤버십 채널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제 이전 영상에서 멤버십 채널 소개해드린 내용들 영상 후반부에 다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설명란 잘 확인하시고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